어제 토론회를 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토론회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벌어졌던 연방 상원 후보자들의 토론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뉴욕 주지사 토론회가 있었죠. 뉴욕 주지사 토론회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 젤딘 후보가 아주 강한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캐시 호컬이 열세에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뉴욕 주지사 선거 결과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요. 그 지금 펜실베니아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토론회를 보고 나서 좌익 성향의 평론가들과 우익 성향의 평론가들이 내놓는 평론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제가 보고 있다.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존 페러먼이 이 토론회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그런 급진좌파의 모습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결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너는 좌파라고 무조건 깎아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사실 되지 못하는, 왜 존 페러먼이 펜실베니아에서 인기를 몰고 있었는지가 엿보이는 이런 토론회였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페러먼은 자신을 소개하는 모두 발언에서 처음에 자기 인사하라고 딱 시켰는데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Hi, good nigh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게 저녁 6시에 시작한 거니까 good evening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보통 good night 이라는 표현은 헤어질 때 하는 표현 아닙니까? 뭐 잘자 내지는 안녕 빠이빠이 잘 가라 할 때 하는 표현인데, 하여간 Hi, good night everybody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제 뇌졸중으로 인해서 회복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나 지금 말이 어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미리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토론회를 시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토론회 내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었고요.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끼어들었으나 타이밍을 놓치고 뒤늦게 끼어들었다가 제재를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계속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보면은 메흐멧 오즈 박사 같은 경우에는 거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냥 연사포 무슨 기관단 총 쏘듯이 말을 빠르게 빠르르 했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메흐멧 오즈가 이겼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지역 언론 방송사인데요, WPXI라는 방송국에서 이 여론조사를 온라인으로 한 간이 여론조사입니다. 이런 건 이제 뭐 스트로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스트로폴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80% 이상이 오즈가 이겼다. 18%만이 지금 이제 페러먼이 이겼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겉모습을 보아서는 분명히 오즈가 잘한 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좌파 언론들이 엄청나게 희한한 글들을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냐면 페러먼이 잘했다라는 글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죠. 방송이나 TV나 평론가들이나 이 좌익 언론들이 앞장서서 페러먼이 잘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왜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을지. 페러먼은 지난 5월 초순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비선거가 진행이 됐는데 코너 램 민주당 하원 의원을 상대로 예비선거에서 승리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의 상원 후보가 됐습니다. 지난 8월까지 유세장의 모습을 나타내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른 측근들이 대신 선거운동을 벌여왔었고요. 가장 자주 눈에 띄었던 인물이 바로 페러먼의 아내였던 지젤입니다. 이 지젤 같은 경우에는 페러먼의 건강을 염려하는 많은 우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것은 에이블리즘, 그러니까 능력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능력주의라는 표현이 사전을 보니까요, 장애인 차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걸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그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장애인 차별로. 근데 이게 사실 레이시즘도 그렇거든요. 레이시즘은 직역하면은 인종주의인데,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인종차별주의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능력주의를 갖다가 장애인 차별로 번역을 하는 것이 사실 보면 타당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논조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지난 석 달, 넉 달 계속해서 민주당 쪽 유세 현장에서 퍼졌던 이야기였었고요. 그리고 사실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가 있다라는 걸 뻔히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그 장애를 꼭 집어가지고 너는 건강이 이러면서 무슨 상원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공격을 하는 것은 이건 인신공격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 문제를 가지고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였죠. 실제로 매크맷 오즈 같은 경우에도 어제 토론회에서 단 한 번도 상대방의 건강을 직접 대놓고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죠. 사실 사회자들한테 그 질문들이 나왔었습니다. 당신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모든 유권자들이 알고 있는데 당신 선거 캠프 측에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공개를 하고 업무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공개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사회자들이 공개를 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연방상원의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족함이 있을지 없을지는 어제 이 방송을 시청한 많은 유권자들이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페로몬은 토론 내내 말을 하는데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은 처음부터 이 토론회가 시작이 될 때부터 본인이 모두 발언에서부터 매크맷 오즈 박사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그런 네거티브 발언들을 막 해댔고요. 마찬가지로 오즈 박사도 페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깎아내리는 이 사람 잘못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식의 서로 비방전을 계속해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다. 페로몬은 여기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에 대해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하는 가정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즈 박사는 그게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거대한 저택을 10채나 가지고 있고 우리는 기업의 탐욕에 맞서야 한다. 또한 가격 조작에 반대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로몬 입장에서는 오즈가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패한 정치인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본인은 서민들과 같은 청렴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매크맷 오즈는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요. 펜실베니아 사람들과 정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나는 노력해왔다. 존 페로먼 집 얘기를 꺼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의 집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 집을 동생한테 샀는데 1달러 주고 샀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저 받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부모한테 얹혀 살고 있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부모한테 얹혀 살고 있고 자기 가족의 생계도 책임질 줄 모르는 이런 사람한테 펜실베니아 주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사회자들은 두 후보가 프래킹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바꿨던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왜 그런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프래킹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셰일가스를 파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파쇄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압의 물을 뿜어내가지고 돌을 파쇄하면서 그 돌이 깨질 때 발생하는 가스를 수거해드리는 이런 방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프래킹 방식이 환경론자들한테는, 환경보호론자들한테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해서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하지만 미국에는 엄청난 셰일가스가 묻혀있기 때문에 이 셰일가스를 파낼 수 있는 것만 허가만 되어준다고 하면 그러면 바로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었죠. 그거를 현실로 보여줬던 게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는 프래킹을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 놓으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부가 환경평가를 해보았더니 새로운 프래킹 방식이 환경보호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심각한 오염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프래킹을 허가를 해주고 나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엄청난 셰일가스가 생산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에너지 독립국이 됐고 해외에다가 이제 석유를 수출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던, 실제로 수출을 또 했던 뭐 이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바이든이 들어와서 프래킹 다 금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바이든의 환경부는 이 프래킹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다로 규정을 하고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프래킹에 대해서 이 존 페러먼이 나는 계속 프래킹을 지지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즈 박사는 당연히 반대하죠. 예, 당연히 찬성하죠. 프래킹 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찬성하는 것인데 지금 페러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이면 반대를 해야 될 텐데 민주당 입장과 달리 당론하고 다르게 본인은 찬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 이게 이제 저희가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급진 좌빨로 분류할 인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급진 좌빨로 분류를 딱 해버리기에는 공화당의 정책과 말이 딱 일치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페러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프래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사실 나는 제출소 건너편에 살고 있다. 그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생산을 하기 위해서 프래킹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프래킹하기 위해 펜실베니아에 있는 다른 누구와도 더 가까이 사는 것을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본인은 펜실베니아에서 프래킹하는 걸 지금 허용해 줘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이야기이죠. 이들이 또 의견 일치를 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코트 패킹 이야기인데요. 코트 패킹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되느냐, 연방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늘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화당과 같은 결의 발언들을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이 토론회를 보면서 페러먼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예전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자기가 마치 중도 좌파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던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바이든의 모습이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렇게까지 급진 좌파일 줄 몰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오히려 버니 샌더스보다 더 급진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듣게 됐는데 바이든이 지금 페러먼이 똑같이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중도 좌파인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거죠. 사실 여기에 속아 넘어갈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얹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동정표를 얻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아주 역력하게 보인다. 그걸 카메라맨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어제 토론회 할 때. 어제 토론회 할 때 보면은요, 페러먼이 뭔가 말을 하고는 싶어 하는데, 근데 말을 하지 못하고 막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 차례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에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모든 펜실베니아 주민들이 다 그의 건강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다. 사실 지금 청각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뇌졸중 문제 때문에 청력이 좋지가 않아서 일부러 이 토론회장에서는 이 사회자 뒤쪽으로 해가지고요 스크린에다가 글자가 다 나오게 캡션을 다 내보내줬었습니다. 그 사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캡션이 나온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읽고서 이제 대답을 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까지도 생중계에 다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조금이라도 민주당 쪽에 마음이 기울었다거나 혹은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생중계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은 페러먼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거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절했었죠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구나,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 뇌졸중 때문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막을 봐가면서 어떻게든 대답하고 이야기하려고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좌파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뉴스네이션 진행자인 크리스 쿠오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다. 페러먼 부주지사는 분투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그것에 대해 그를 나무라지 않고 그는 그의 준비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의 준비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는 분명히 건강 문제를 상대하고 있었다.
타임지의 샬럿 알터 기자는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최근에 페러만과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밤 그가 매우 나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그리고 우리의 1대1 대화보다 훨씬 더 나빴다. 내가 평상시에 대화하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말하라든가 말이 행동이 이런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지금 토론회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정상적인 속도의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질문하는 사회자들이 계속해서 말을 끊고 시간 되면 땡땡 소리 울리고 정신없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상시에 대화하는 사람들처럼 마음 편하게 대화하듯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말하기가 좀 쉽지 않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도 이 사람이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좌파 언론인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인콰이어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오즈 페더먼 토론의 승자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는데 페러먼이 오즈보다 토론을 더 잘했다고 말하는 편집인, 칼럼니스트, 기고가들의 이야기들을 쫙 모아가지고 집대성해서 기사를 써놨습니다. 왜 페러먼이 승자인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당연히 공화당원들은 반격에 나섰는데요. 리처드 그레넬,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서 국가 정보국장, 정보국장의 국장 대행 권한 대행을 했던 리처드 그레넬이 예전에 독일 대사했던 분이죠. 근데 민주당과 펜실베니아 언론이 존 페러먼이 건재하다고 가장한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 건강하다고 분명히 그래놓고서는 정말 수치심을 느낀다. 너무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정치평론가 팀 풀은 이렇게 심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 페러먼 정말 안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팍스뉴스의 리사 보스는 페러먼은 물러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는 동정받을 자격이 없다. 본인이 건강 상태가 이렇게 안 좋으면 본인 스스로 나는 지금 연방 상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어야 옳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런 기회가 본인한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본인은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끝까지 할 거야 라고 우겨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동정받을 필요는 없다. 건강 문제로 동정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스티븐 밀러 전 트럼프의 고문 역할을 했었고 지금 이제 게러닷컴의 CEO로 있는 스티븐 밀러는 그냥 확실히 하자면 그것은 페러먼이 몇 주 동안 준비하고 전문화된 컴퓨터 지원을 받은 것이다. 방금 보신 것이 페러먼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러먼은 이 토론회를 이미 몇 주 전부터 준비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막을 띄운다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페러먼이 토론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보여준 페러먼의 모습이 페러먼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지금 스티븐 밀러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공화당 측의 평론가들, 논객들과 민주당 측의 논객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분명하게 오즈가 이겼다라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지금까지는 페러먼한테 유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기세는 오즈가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보겠고요. 다만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주지사 선거 부분인데 주지사 선거 부분에서 지금 메스트리아노 주지사 후보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후보한테. 그렇다 보니까 주지사 후보가 탄력을 받아주어야 상원 선거도 탄력을 받아서 양쪽 다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좀 더 수월해질 텐데 지금 그러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공화당에서는 정책적으로 펜실베니아는 무조건 먹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엄청나게 광고 투자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